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은하수성형외과 전희창 원장입니다. 2023년이 끝나가죠. 시간이 정말 빠른데 2024년이 다가오는 이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 영상은 2024 성형수술 트렌드 집중 점검을 전희창 원장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눈 수술을 좀 해야 된다, 코 수술을 해야 된다, 주로 눈, 코 영역에 있어서 조금 다룰 건데요. 그럴 분들은 조금 이번 영상이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실제 대중들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과 제가 또 이런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면서 성형수술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분들과 매일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런 트렌드의 변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원할 것 같다는 점을 들어보시면은 이것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코부터 조금 할게요. 제가 이제 눈제 수술을 위주로 하지만 지금까지 코 성형이 한 10년에서 5년 정도 전부터의 현재까지의 트렌드는 코끝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코끝이 낮은 코끝을 굉장히 화려하게 높이는 코 성형이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래된 키워드가 바로 기증늑연골, 자가늑연골, 이런 늑연골이죠. 늑연골이 뭐냐면 결국 코끝을 높이려면 우리가 연골로 높여야 되는데 코 안에 있는 비중경연골이나 귀연골로는 정말 세고 높게 높이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딱딱하고 더 큰 연골을 찾다가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기증늑연골과 자가늑연골, 자신의 갈비 연골을 떼서 코 성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최근 이제 5년에서 3년 사이에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적으로 보면은 코끝이 굉장히 높을수록 화려하고 이쁘고 사진으로 찍으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이쁘게 나오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이 나온다, 약간 그런 트렌드를 반영을 한 거였죠. 하지만 이게 약간 작년과 올해부터 이런 트렌드에 의한 좀 반작용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코끝이 많이 높일수록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일단 아래로 봤을 때 너무 과하게 높이면 코끝이 좀 찝히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코끝이 일반적인 사람의 비율에서 나올 수 없는 정도로 약간 높아져 버리면 이 사람 피부 두께나 이 사람의 얼굴 비율이나 뼈의 윤곽이 코끝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과하게 높으면 사람들이 뭔가 이제 그런 기시감, 좀 불쾌함, 그때 불쾌한 골짜기 영상에서 다뤘듯이 그런 뭔가 약간 인공적인 느낌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는 대중들의 반응이 최근에 되게 많이 높아진 걸 느껴요. 그래서 코 재수술 상담도 예전에는 지금 코보다 코끝을 더 높게 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갑자기 이번 여름쯤부터 지금 코끝에서 찝힌 느낌을 없애고 오히려 코끝을 좀 자연스럽게 낮춰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눈도 얘기하겠지만 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있을 법한, 수술한 티가 나더라도 화려하고 약간 빡세게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 중에서 부정적인 느낌이 좀 없어지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입체감을 살리는 정도로 트렌드가 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수술뿐이 아니라 처음 수술하는 분들도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일 거고, 처음 수술할 때도 의사분들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쳐 보이지 않게, 코끝이 너무 피노키오처럼 찝혀 보이거나 너무 과하지 않게 존재감만 좀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에 대한 약간 트렌드, 2024 트렌드를 점검을 해봤고, 저희 은하성형외과의 주된 종목인 눈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쌍꺼풀 라인 낮추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두껍게 쌍꺼풀이 됐고 굵게 쌍꺼풀 수술이 됐어도 절반 이상의 분들은 이게 굵고 두껍다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붓기가 안 빠졌다, 아니면 얘가 쌍꺼풀이 좀 소세지 모양으로 됐다, 소세지 쌍꺼풀이라는 단어를 이제 잘 아시니까 그렇게 됐다고 했지, 이게 높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경우가 많은데, 그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는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약간 아래로 봤을 때 이런 뚱뚱한 모습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낮게, 거의 속쌍꺼풀에 가깝게 낮춰달라는 분들도 거의 없던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들.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막 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오히려 예전에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재수술의 니드였던 지금의 쌍꺼풀을 화려하게 높여달라는 분들은 그 수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 병원의 종목이 좀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대중분들의 이런 니드를 제가 트렌드로 좀 파악을 했을 때도 약간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좀 자연스러운 걸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인 낮추기 수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몰랐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여쭤보면 수술을 뭐 1년, 2년 전에 한 게 아니에요. 10년 전, 8년 전, 5년 전에 수술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셨는데 왜 요새 들어서 재수술을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하시는 게, 지금까지는 이게 쌍꺼풀이 높아서 이렇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 유튜브를 봤던지 뭐 인터넷을
거를 검색을 해봤던지 남들이 얘기를 해줬던지 아 이게 쌍꺼풀이 높아서 이런 모양이구나를 최근에 깨달아서 제 스스로 알아보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4 트렌드가 되겠고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건 트임의 각도랑 위치에서도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데 옛날에는 눈 끝이 디귿자나 뭐 그런 모양이 되더라도 그냥 확 꺾인 느낌이 돼서 강아지상으로 보이더라도 트임을 좀 확실하게 하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이제 눈의 비율만 살짝 바꾸는 정도로 좀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눈이나 코나 결국은 이제 자연스러움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니드와 트렌드들이 2024년에도 지속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자연스러움만을 추구하는 은하수 성형외과로 오셔야 돼요.